안녕하세요. 문 리딩 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그 책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이라고 미국의 라체스터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이영선 작가님 책인데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작가님이 계신 곳이 미국의 라체스터 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라체스터에서 가까운 도시에 한 10년 정도 산 적이 있어서 그 작가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그 책 주제가 말하기에 관한 것이기도 해서 그것이 요즘에 이제 글쓰기, 말하기, 일기 쓰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의 최근에 관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말하기가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하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여러 방면으로 말하기에 대해서 적어 주셨더라고요. 저에게 지금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빠르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첫 인상은 이 책은 말하기에 대한 이론서라기보다는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용한 팁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어서 독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그 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한번 말하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말하기를 좀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에서 말하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노트에 요약을 해서 기록을 좀 했습니다. 책의 전체 요약은 아니고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약을 한 것을 제가 PDF로 만들어서 아래 설명란에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PDF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요약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저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저에게는 핵심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 내용 첫 번째는 감정을 움직이는 말하기라고 해서 작가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단단함이 보이는 사람에게 감동하고 그들의 메시지에 설득된다라고 했어요.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또 많은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훌륭했나? 또 뭐 되게 완벽해 보인다. 그리고 되게 성공했구나라고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나와는 다른 부류다. 나와 다른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겐 끌리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더라도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그죠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기에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작가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에토스 신뢰성 그리고 두 번째는 로고스 논리성, 세 번째는 파토스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기 할 때는 그 말에 발표한다고 하면 그 발표하는 내용에 굉장히 중심을 두어서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흐름이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말했던 첫 번째 신뢰성 그리고 세 번째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새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에토스 신뢰성은 그 말하는 발표자가 얼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감정, 진심이 담긴 감정을 청중에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하기에는 세 가지 힘, 신뢰성, 논리성,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그 목차에 많은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부탁의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부탁의 말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뭐냐면 죄송한데요. 혹시 시간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주고받는 관계의 시작이고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은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부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라면 내가 부탁하는 내용이 당신에게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너무 쉬운 일이니까 좀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상대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많은 팁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의 그 요약 노트를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발표와 스피치의 구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발표나 스피치를 할 때 들으시는 분들이 그 전체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발표의 구조를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냐면 첫 번째는 발표를 할 때 발표의 목표를 명확히 먼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이 내가 오늘 들을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한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세 가지보다 많아지면 청중이 들으시는 분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세 가지로 주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 말을 할 때 그 핵심 내용이 서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할 때 인상적인 하나의 문장을 남겨서 들으시는 분이 꼭 기억 오래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문장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발표를 듣는 사람은 사실은 한 방향으로 듣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목적, 그 다음에 내용, 핵심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의 그 집중이 그렇게 오래 될 수 없고 내용을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전체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잘 설명해주고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 인상이 깊은 부분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아마 다른 부분이 또 인상이 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발표 준비의 8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그 내용은 8가지를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잠깐 읽어드리면 그 8가지 발표 준비의 단계는 목표 설정, 청중 분석, 첫 번째, 두 번째는 핵심 메시지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세부 자료를 수집하고, 네 번째는 구조 설계, 다섯 번째는 개요를 바탕으로 연습 시작, 여섯 번째 원고 수정, 일곱 번째 연습 20회 그 여덟 번째는 실제 환경에서 리허설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쭉 보면 특별한 부분은 없죠. 당연히 목표 설정하고 청중 분석하고 또 핵심 내용 잡고 그 내용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5번째부터 8번째예요. 5번째는 개요를 바탕으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 연습을 이미 5번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면서 원고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7번째는 연습을 20번을 하라고 합니다. 20번을.
그리고 8번째, 최종은 실제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전체 리허설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상 깊었다라고 하냐면 개요를 바탕으로 이미 연습이 굉장히 이런 시기에 시작되고 그다음 말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원고 수정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말을 하고 원고를 수정하고 수정한 원고에 대해서 다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습이 20번이 되고 또 이때 한 부분은 이 작가님께서는 전체 원고를 모든 문장을 다 물론 전체 원고가 있겠죠. 근데 연습을 하고 실제 발표를 할 때 이 모든 이 원고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하는 뭐 학교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발표를 해야 할 때도 저는 모든 문장을 다 써서 원고를 계속 읽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발표를 해온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의 그 말씀은 모든 문장을 다 쓰는 원고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핵심은 키워드로 내용의 흐름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고를 외운다고 할 때는 모든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핵심 키워드로 그 흐름을 외우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핵심 내용을 가지고 그때 문장을 만들어서 그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여러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장소에서 발표를 한다면 실제로 말하는 문장의 문장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핵심 키워드, 핵심 흐름은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키워드로 내용의 흐름을 적고 발표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말하는 연습을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저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감정을 움직이는 말하기. 그래서 말할 때는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신뢰 를 얼마나 주는지 신뢰성 그리고 감정이 중요하고 그다음 2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탁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3번째는 발표와 스피치의 구조를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발표 준비의 8단계이고 그 중에 저에게는 5, 6, 7, 8번째 연습을 많이 하고 그 연습의 횟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았어요. 연습 20회, 20회를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면 뭐 모든 원고를 다 외우겠죠? 연습을 20번 하라고 막 이렇게 제가 노트에 적어서 연습을 20번이나 하라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잘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표를 못했던 건 연습을 20번을 안 해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작가님은 미국 라체스터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이영선 작가님의 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고 쓰고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